현재 일본 사회는 자국의 유력 경제 매체가 보도한 한국 관련 특집 보도로 인해 큰 파문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바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유럽도 아니라 반드시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며 일본 매체가 적나라한 표현마저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한류를 앞세운 한국의 판매 공세가 일본 경제를 위기에 내몰 정도로 세계 최고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이를 간과하지 말고 오히려 한국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2023년에 들어서도 중동과 유럽 각국에서 한국제 방산무기와 한국식 원전을 도입할 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기 열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방산무기와 원전은 물론이고 철강과 반도체에 더해 바이오와 2차 전지에 이르기까지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제품인 나날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민관이 합심해서 주도 면밀한 세일즈 외교에 나서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올해 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그룹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의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초대형 경제사절단이 한국 정부와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함으로써 아랍에미리트로부터 30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초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는 별개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뤄진 이 같은 엄청난 성과는 어쨌든 단연간 다져온 한국의 민관 세일즈 외교가 전 세계 곳곳에서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에 투자키로 한 분야만 하더라도 원전과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해 게임 콘텐츠와 스마트홈 그리고 관광 서비스 분야까지 망라할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투자가 이뤄지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세일즈 방식은 분명히 일본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일본 사회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동맹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설령 한국에서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더라도 다른 나라와 한 번 맺은 약속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2009년 당시에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상상치도 못한 거래를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자국의 정예부대를 훈련시켜달라며 한국군 파병을 요청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 더해 아랍에미리트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까지 합의사항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2017년 당시에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가 이전 정권이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이 같은 독소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는 중동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자금이 풍부한 이들 국가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가진 묘수를 써서 상업적 이익을 취해왔던 만큼 2017년 당시에 새롭게 들어선 한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랍에미리트와 더 활발한 교류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큰 호감을 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관계를 깊게 맺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서 방위 장비도 사게 됐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아크 부대를 파견하기 전 5년과 파견 후 5년을 비교하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방산 규모는 30배로 늘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비단 아랍에미리트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도 한국은 특유의 세일즈 외교를 가동시킴으로써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2022년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큰 화제가 됐다. 폴란드에 의해 한국제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대 등이 폭발적으로 구매되면서 해외 수주액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엔화 환산으로 2조 엔을 넘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폴란드 정부가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유독 한국을 통해서만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나선 것은 앞서 소개된 아랍에미리트 사례처럼 한국의 남다른 신뢰관계 구축 덕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열쇠는 신뢰다. 한국의 전차기업인 현대로템 등의 대량 발주해온 폴란드도 갑자기 한국 제품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현대로템과 같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가 이미 폴란드에 진출함으로써 2010년대부터 민수품으로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이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폴란드를 상대로 한국의 현대차가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두 나라가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2014년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자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폴란드 정부가 이에 대한 안보 불안을 느끼고 그동안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왔던 한국과 함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 협력은 기어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폴란드 주변 국가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마침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유럽 시장을 석권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한국과 동유럽들과 다져온 끈끈한 유대 관계가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원전에서도 크나큰 성과를 낳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러시아제 원전 채택을 피하고 싶은 체코와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식 원전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매체인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여기에 더해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불고 있는 한국 제품 열풍은 비단 신뢰관계 구축에서만 그치지 않고 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외 공관에 주재한 무관에게 상대국의 방위력뿐만 아니라 방위장비품의 정보와 동향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철저한 마케팅과 기업의 능숙한 프리젠테이션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국의 특징이다.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지금도 1000명 규모의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해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통해 방위장비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일본 매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 세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세일즈 전략은 앞서 언급한 원전과 방위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물론이고 심지어 드론과 우주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글로벌 경제 침체를 비롯한 여러 대내외 변수로 인해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고로 발생하고 경제 성장률 또한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큰 부침을 겪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그동안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온 것이 큰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왔던 만큼 이번 위기도 이를 통해 잘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혁신과 세계 진출을 등한시한 탓에 나날이 국력이 쇠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속한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암담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세일즈 외교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범 교과서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물건은 좋으니까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 수요자들이 살펴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무기 판매로 연결되는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왔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판매 경쟁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모르면 절대 판매할 수 없다. 무기 수출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한 한국의 국방외교 전개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낳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과 방위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방위산업이나 원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필사적으로 국제 판로를 넓혀온 한국을 그동안 일본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일본의 중앙관청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예산 증가나 정책 실현의 지렛대로 삼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중증적인 대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몹시 크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기존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강자들로 인해 절대 세계 인류로 올라설 수 없을 것이라던 국제사회의 우려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신뢰를 무기로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진출해온 우리의 기상이 마침내 일본이 본받아야 할 만큼 막강한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